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22일. 이곳은 서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이 풀들이 이제 지면과 평행하게 이제 다 시들어져서 누워 있네요. 그런대로 또 볼만한 게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 지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네요. 가장 먼저 뜨이는 것이 호박이고요. 또 양파들이 아직 파릇파릇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잎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밤에는 춥지만 이 햇살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요. 공기가 참 맑다, 신선하다. 어쨌든 기분 좋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 공기도 시원하다.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참 이 야생에서 이렇게 들이쉬는 이 공기 맛은 정말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등산 스틱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침 햇살이 참 싱그럽습니다. 이 해당화는 지난주까지 이제 꽃을 피웠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꽃은 다 떨어지고 빨간 열매를 맺어 있습니다. 색깔이 참 진합니다. 잡초 아래에 땅 지면에 이렇게 자라고 있던 푸릇푸릇한 잡초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이곳은 사람 키만큼 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서 제가 이곳에 참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뱀이라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이 되니까 일단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따놨던 호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겠죠. 사과나무에 이 강아지 풀들이 솟아 있어서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모양이 좋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줄기 부분부터 힘이 없어져 가지고 다 누워 있네요. 이 사과나무 내년 봄에 다시 이제 꽃이 피고 물을 열심히 주면은 이제 사과 몇 개 정도는 이제 내년에 저에게 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저의 구독자이시기도 하고요. 산림조합에서 나무시장을 엽니다. 해마다 봄에요. 그때 이제 가져온 감나무입니다. 여름에는 잎이 그래도 무성했었습니다. 이제 물기는 다 뿌리로 내려가고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칡덩굴의 흔적입니다. 칡덩굴이 뭐 걸칠 것만 있으면 이렇게 감싸서 휘감고, 이 칡덩굴에 감싼 나무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 찔레꽃은 그런 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몇십 년 된 찔레일 겁니다. 한 2, 3주 뒤에 이 칡덩굴을 모두 이제 갈퀴로 긁어서 제거하고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찔레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 합니다. 찔레나무를 조금 이렇게 묶어서 둥그렇게 모양새를 만들고, 이 칡덩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제초 매트를 깔아야 하나, 뭐라도 조금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리를 걸을 때 그 가로수들 그 밑둥에 뭐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또는 자갈을 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잡초가 자라지 않는 장치를 하였는데요. 저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연구해 보려 합니다. 이 풀? 나무는 아닙니다. 이 억센 풀도 사람 키만큼 자랐는데 이 풀이 이제 좀 늦게 올라옵니다. 이 풀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지난 봄에 이렇게 잣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이 잣나무가 이 키 큰 나무에 가려서 거의 햇빛을 못 볼 정도였는데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20그루를 심었었는데 이게 번호를 다 이렇게 적어서 매달았어야 하나? 예,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녀석들도 내년에 대비해서 이 근처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또 그늘지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돌봐주지 못한 탓에 처음에 똑바로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 잡초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래도 살아남느라 옆으로 기울어지고 수형이 뭐 마치 철사로 분재 엮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네요. 이 녀석은 심어놓고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던 녀석입니다. 아, 다행히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 호박들 중 일부는 봄에 심은 것도 있고, 씨앗이 이 땅에 뿌리 박혀서 이듬해에 자연스럽게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호박은 아마 우리가 개똥참외처럼 씨앗이 자연 발화해서 이곳에 자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호박은 잎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모습이 드러나네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모양이 아주 이쁘네요. 모두 3개인데요. 새로운 관찰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디 한번 만져볼까요? 아주 단단하네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모두 잎이 말라 있습니다. 예, 줄기가 잎이 말라 있어서 곧 땅에 떨어질 듯 합니다. 이 중에 다 멋있네. 3개 다. 요것도 멋있고, 저것도 나름대로 이쁘네. 이거 어차피 땅에 떨어질 텐데,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한 달은 버틸 것 같습니다. 데코레이션용으로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요 녀석들이 제 방에 또 저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휴.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 어떤 일에든지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호박은 늦게 자랐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자연에 방치한 호박들입니다. 이 호박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단단한데, 제가 방금 줄기를 끊었거든요. 약간 지저분하지만 단단하고, 이 모양새가 이게 화초호박 같은데, 그 단호박, 이거 단호박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입니다. 그 옆에 열매가 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가피로 보이는데요. 오가피 나무에서 열린 오가피가 아닌가요? 이 나무도 전체가 칡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 부분에 있던 장가지들은 다 죽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칡을 뚫고 하늘로 솟아서 광합성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바위 전체를 덮어서 바위인지 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칡들도 모두 쪼그라들어서 칡 속에 있던 바위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위라고 해야 되나, 돌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멋있습니다, 돌들이. 근데 이렇게 칡들이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흰눈이 오면 저의 이 놀이터는 하얀 눈세상으로 바뀌는데요. 그때 정말 드러나는 이 돌이나 이곳 대지, 땅의 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찔레는 칡넝쿨을 이기고 이렇게 늠름한, 마치 몇백 년 된 고목처럼 서 있습니다. 이 나무도 야생 환경을 적응하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나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나무 시장에서 값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어떤 나무보다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이곳의 멋진 경치입니다. 뷰가 좋다, 뷰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정말 그렇게 어울리는 곳입니다. 왼쪽 이곳은 제가 정자나 또는 작은 아담한 주택을 짓고 싶은 자리입니다. 경사가 조금 있지만 거의 평지나 다름없고 아주 햇볕도 좋고요, 바람도 살살 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을 지켜온 이곳 야생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을 듯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뭐라도 나무라도 조금 규칙적으로 심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 계곡물이 넘쳐나서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걸로 인해서 아래 마을에 수해가 날까 걱정이 돼서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라고 안심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텐트 치고 놀기 좋은 곳입니다. 제 지인들 몇 사람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에 등산 의자를
놓고 서로 환담하면서 가지고 온 비스켓이나 방울토마토도 나눠 먹고 커피도 따라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이 머위라고 하더라고요. 쌈 싸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이곳에서 돌을 채취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토목 공사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탱크를 놓았고요. 동네 형님이 도와주셨죠. 계곡물 끌어오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지금은 그냥 저 계곡에서 물에 의해 떠내려온 낙엽이 이곳을 가득 덮고 있네요. 아마 이곳에 모래나 이런 나뭇잎, 나무 가지들이 한 1m, 2m 그 이상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깎아서 코끼리 모양도 만들고 토끼 모양도 만들고 그런 예술이 있는데요. 여기는 칡넝쿨이 이렇게 나무를 감싸면서 어떤 동물 공룡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 나무는 세종식물원에서 택배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줬네요.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역시 잡초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나무 주변을 멀칭해 준 보람이 있습니다. 무궁화 나무들입니다. 잎은 완전히 다 떨어졌네요.
수국입니다. 완전히 늙은, 그래서 감이 거의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곳에 있는 새들이 맛있게 먹을 겁니다. 새들이 먹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껍질이 하나는 거의 다 먹었고요, 속을 하나는 거의 한 70~80%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 아지트를 이제 둘러보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 영상을 저만이 알고 있는 이 놀이터를 괜히 공개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에서 이제 2해를 놨습니다. 첫 해 작년은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일과를 보냈고요, 금년부터 이제 봄에 동네 형님이 도와주셔서 농사를 짓는 거, 오이 참외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이곳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곳 생활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지트 구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 덕분에 금년 한 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가끔씩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자연인 변호사로서의 저의 그런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